영화 한산의 개봉으로 인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순신을 모른다면 간첩조차도 모를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순신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광화문에 우뚝 서 있는 동상이 먼저 떠오른다고요? 장엄하고 압도적인 광화문 동상의 근엄한 얼굴. 교과서에도 수록돼 있고 동전에도 새겨진 충무공 표준영정 속 단아한 선비 같은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떠올리곤 했죠.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으로 유명해진 배우 김명민 씨 말입니다. 물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영화 명량의 최민식 배우 또는 이번 영화 한산의 박해일 배우를 떠올리기도 하겠죠.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순신의 이미지를 제각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상상으로 그려진 그림이 아닌 역사 속 진짜 충무공 이순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그 얼굴이,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는 그 모습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진짜 이순신의 얼굴을 찾아 떠나봅니다. 지금도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광화문 충무공 동상은 1968년에 세워졌습니다. 이 동상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는데 그 중에는 타당한 지적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와 다르거나 비전문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뒤로 한 채 일단 동상의 예술적인 측면만 이야기하자면 이 동상은 수작임에는 분명합니다. 굳세고 힘찬 기상이 느껴지고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각인된 상징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제작된 의도가 군사 반란으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 영웅을 국가 영웅으로 내세우고 그로 인해 군사 정권인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려고 건립을 지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의도를 빨리 완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건립을 서둘렀고 덕분에 빈약해진 고증 부분은 태생적인 한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광화문 충무공 동상은 실제 충무공의 모습을 미루어 보기 위해 참고할 사료적인 가치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참고할 대상이 못 됩니다. 이순신 표준영정은 1954년 월전 장우성 화백이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 역시 광화문 동상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1973년 표준영정으로 지정됩니다. 표준영정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1973년 이전에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다양한 초상화나 동상들이 존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초상과 동상을 하나의 형상으로 통일하도록 지시한 것이죠. 이 영정 역시 복식 고증이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얼굴이 지나치게 문약해 보이는 점 등을 내내 지적받아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도 실리고 화폐나 동전에도 사용이 되어 오늘날 대중들이 인식하는 이순신 이미지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지적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원작자인 월전 장우성 화백의 친일 경력이 문제가 되어 표준영정 지정 해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 역시 충무공의 실제 모습을 추정할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화제가 된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림이 아닌 영국인 여성 엘리자베스 키스의 그림입니다. 최근 그녀의 그림들 중 한 무인의 초상이 알려졌는데 언론을 통해
이 그림의 주인공이 이순신 장군이라면서 한동안 떠들썩했었죠. 특히 이 그림은 제가 2013년에 제작한 이순신 피규어의 얼굴과 매우 닮은 외모로 인해 더욱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그림은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 진짜 이순신 장군의 초상일까요? 엘리자베스 키스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방문해 한국적인 소재로 그림을 그린 아마추어 화가입니다. 그녀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고 거의 독학으로 주로 판화를 제작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진 않았으나 당시만 해도 서양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양을 소재로 한 것이 주목을 받은 것이죠. 우선 이 그림은 엘리자베스 키스가 아마도 어딘가에 존재했을 원본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린 모사작입니다. 그림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림의 형식 등으로 보건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사당들 중 하나에 모셔진 조선 무관의 초상화였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복장이 좀 이상합니다. 옷의 형식은 전형적인 군복인데 검은색이어야 할 전복이 푸른색이고 군복에는 광대를 착용해야 하나 그 자리에 관복용 각대를 차고 있습니다. 모자인 전립은 조선 후기 형식이며 역시 후기 형식의 등채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그림은 묘사력이나 필선, 채색 등의 수준이 요즘 미술 공부를 하는 중학생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낮다는 것을 감안하고 봐야 합니다. 배경에는 여러 척의 거북배가 줄지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수군조련도 병풍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군조련도는 수군의 훈련 모습을 담아 그린 것으로 여러 폭의 병풍으로 그려진 경우가 많고 주로 조선 후기에 그려졌습니다. 이순신이 활동하던 당대에는 거북배가 저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 형태도 목이 긴 조선 후기 거북배의 형상이라서 이 그림이 조선 후기에 그려졌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충무공 사후 한참이 지나 재조명이 이루어졌던 정조시대 즈음에 그려졌을지도 모를 이순신 장군 초상을 모사한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부정확한 부분이 많고 이 그림의 주인공이 충무공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추정해 보건대 아마도 엘리자베스 키스 자신이 본 여러 초상들을 참고하여 조합해 그린 그림이거나 혹은 조선 후기에 그려진 수군 지휘관의 초상을 모사해 그린 그림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모로 매우 흥미로운 그림이고 여전히 이 그림이 충무공 초상의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역시 충무공의 실제 모습을 유추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료 가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역사 기록에 진심이었던 우리 조상님들의 조선시대에는 수많은 초상화들이 그려졌습니다. 임금님의 모습을 담은 어진에서부터 공을 세운 신하들을 그린 공신초상,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화원들에게 비싼 값을 주고 초상을 남겨 집안 대대손손 가보로 전하는 문화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뛰어난 초상화들 중 대다수의 걸작들을 일본에 빼앗기고 해외에 반출이 되고 한국전쟁을 통해 망가지고 불타고 사라지는 등 우리의 아픈 역사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수염 한 올, 사마귀, 검버섯은 물론이고 그게 심지어 임금님의 용안일지라도 단 한 점의 미화 없이 있는 그대로를 담아 사진을 뛰어넘는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조선 회화의 극치가 바로
조선 초상화입니다. 만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지금까지 전해졌다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용모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무공의 초상은 현재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전해지는 소수의 단편적인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충무공의 실제 얼굴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단서를 한번 추적해 보기로 하죠.